네, 저희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은 딱 여기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 서비스의 메인이에요. 여기서는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는 기능과 그 다음에 유저를 보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게시판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게시판만 보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게시판 메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웹 서비스 하실 때는 항상 이 URL 주소를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서버 주소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웹 서비스로 들어가는 포트 번호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루트. 그러니까 모든 웹 서비스는 전부 다 JSP 5번 폴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 우리가 생각하는 URL은 여기에 있는 루트 밑에부터, 그러니까 슬래시 아래쪽부터가 이제 우리가 소스에서 작성하는 URL 주소가 되는 거예요. URL 주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게시판 메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URL 주소가 보드 메인이라고 바뀌는데, 여기를 일종의 폴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하이 폴더, 보드라고 하는 하이 폴더 밑에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URI의 그 개념을. 어쨌든 우리가 요청한 게 보드 메인이에요. 그러면 이 보드 메인을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있었을 거예요. 보드 메인을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있었을 거고, 이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을 했을 거예요. 서비스의 메서드를 호출했을 거예요. 서비스는 DAO의 메서드를 호출을 했을 거예요. DAO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셀렉트를 했겠죠. 셀렉트를 한 결과 리절트 셋이 있을 거고, 그 리절트 셋을 DAO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을 거예요. 전달받은 어레이 리스트를 컨트롤러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럼 컨트롤러가 이 어레이 리스트를 리퀘스트에 실어요. request.setAttribute 해서 리퀘스트 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JSP한테 forward를 한 거예요. forward. 전달. 그럼 JSP가 그 전달받은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테이블을 그려준 거죠. 그러고서 리스판스를 보낸 거예요. 클라이언트로 리스판스를 보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온 거죠. 이게 제가 그려드린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여기 로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메인 컨트롤러에서 그 다음에 보드 메인, 프론트 컨트롤러가 보드 메인을 전달받고, 보드 메인 컨트롤러가 서비스가 DAO는 SQL 해서 그 결과가 결국 뷰까지 포워드가 됐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여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니까. 예. 클릭하면 JSP 5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JSP 5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이미 있으니까 당연히 링크만 잘 만들어주면 여기는 금방 처리가 돼요. 여기 색을 작성이에요. 색을 작성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insert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insert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 루트 밑에 insert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JSP가 실행되고 있는 폴더가 보드라고 그랬죠. 보드 밑에 insert예요. 그러니까 URL 주소가 보드 밑에 inser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보드 밑에 insert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하려고 하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만들면 될까요? 자, 보드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보드에다가 묶어 놓을 거예요. 에듀.웹.컨트롤러도 있지만 컨트롤러의 하위 그 패키지로 보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만들게요. 오른쪽 클릭, 뉴, 그냥 일반 클래스 만드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은 인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보드, 인설트, 컨트롤러 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인설트, 컨트롤러. 보드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드, 인설트, 컨트롤러.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냥 피니쉬 하세요. 피니쉬 하시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컨트롤러는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이름 기억나세요? 액션. edu.web.컨트롤러에 있는 액션. 그럼 얘가 뭘 하라고 그래요? 임플로먼트 하라 그러죠. 메서드 임플로먼트. 이그제큐트예요. 이그제큐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JSP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JSP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JSP는 이따 만들기로 하고 여기다가 여기도 출력문 하나 넣을까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 점 이그제큐트 메서드 호출. 그 다음에 너를 리턴하면 안 되겠죠. 문자열 리턴해야 돼요. 자, 모든 폴더는 이제 루트 밑에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밑에 JSP를 만들어주면 되죠. 보드 게시판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보드에다 묶어버릴 거예요. 보드에다 묶고 보드 insert JSP 이런 거 아직 없지만 만들면 돼요. 그죠? 만들면 돼요. 얘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폼을 보여줄 거예요.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뭐 본문 글 내용을 입력하세요. 작성자는 누구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JSP를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여기를 좀 더 고칠 거예요. 근데 뭘 고쳐야 될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얘를 리턴하면 되겠다요. 일단 폼을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있으니까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찾아가세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찾아가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커맨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put 하고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문자열 만들어주면 되고요. 밸류는 생성자 호출하면 돼요. new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 이렇게 방금 만든. 자, 이렇게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생성자 호출하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메인 컨트롤러나 보드 메인 컨트롤러나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 이런 컨트롤러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소스 코드 전체에 걸쳐 다른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싱글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싱글턴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init 메서드는 was가 한 번밖에 호출 안 해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자기가 시작할 때 딱 한 번밖에 호출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자도 한 번밖에 호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서버가 죽기 전까지 이런 객체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execut라는 메서드를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는 처리할 때 무엇을 처리할 거냐면 컨텍스트 루트 밑에서 보드 인서트라고 하는 그 주소를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은 null 포인트 익셉션은 사라질 거예요. 이런 주소로 객체를 get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에러가 발생하기는 할 거예요. 자, 볼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죠.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 색을 작성하고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여기가 주소가 보드 인서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 JSP 파일을 찾을 수 없다까지 나오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은 게 JSP 파일이니까. 되셨죠? 컨트롤러가 제대로 동작했다는 얘기예요. 컨트롤러가. 자, 그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과정을 로그로 살펴보시면 로그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까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클릭을 했잖아요. 클릭은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리퀘스트는 누가 제일 처음 전달을 받아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프론트 컨트롤러가 URL을 분석했어요. URL을 분석해서 결국 보드 인서트구나를 찾아냈어요. 아까 우리가 그 해시 맵에다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했잖아요. 보드 인서트 하고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드 인서트라고 하는 이 문자열로 객체를 찾았어요. 그 객체가 뭐예요?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예요. 객체를 찾았으니까 거기서 이기저기트 호출했죠. 그렇죠? 호출하면 이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는 이런 JSP 사용할게요 라고 리턴을 했단 말이에요. JSP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JSP는 어디서 만드시면 되냐면 요 위치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요 위치. 어디? 웹앱, 웹 INF, 보드 밑에서 오른쪽 클릭, JSP. 그리고 이름을 보드 인서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JSP, 웹앱, 웹 INF, 보드 밑에서 보드 인서트. 하시고 피니쉬만 하시면 돼요. 피니쉬. 자,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템플릿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뷰포트, 링크, 스타일 쉿,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바, jQuery와 부트스트랩 이렇게가 들어갔죠. 여기는 타이틀은 M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VC. 그 다음에 바디를 여기도 일단은 그 전체를 div로 먼저 감싸고요. 이 div를 클래스를 주는데 컨테이너 플루이드 이렇게 하면 반응형 웹 만들기 위한 그 div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헤더를 넣을까요? 헤더를 넣고 제목 하나만 h1 하고 제목을 넣죠. 제목은 이 페이지가 뭐예요? 색을 작성 페이지란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를 더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찾을 수 없음.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색을 작성 페이지 보이죠? 그렇죠? 색을 작성 페이지 보이면 됐어요. 보이면 됐고.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자, 잘 나오죠?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UI로 더 만들어야 될 게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본문 작성한 여러분들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요? 하고 아이디. 그 다음 밑에 작성 완료 하고서 버튼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인풋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에리어 여기는 여러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성자 아이디 일단은 어드민으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아이디가 있으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작성 완료 하고서 버튼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글 번호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증가되는 거니까 글 번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드에서 작성 시간도 우리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테이블 만들 때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 시스 데이트하고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작성 완료 버튼만 누르면 그 버튼 누를 때 그 시간이 DB에 들어갈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성할 때 조회수나 댓글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0으로 다 들어가면 돼요. 그죠? 파일 첨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첨부가 필요 없으면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제목, 본문. 제목, 본문. 뭐 아이디. 나중을 위해서 넣어두고요. 요런 식의 UI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의 UI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브를 일단 하나 만들어 둘게요. 나중에 어떤 내비게이션 메뉴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만들 거고요. 만들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폼이 필요한 거예요. 폼이.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거. 일단 CSS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만들게요. 제일 처음에 input 제목 입력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input type text. 자, 뭐가 필요할까요? 변수 이름이 필요해.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을 뭐랑 맞춰주시면 좋으냐면 그 보드의 변수 이름하고 맞춰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보드 클래스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 타이틀 여기 플레이스 홀더를 주죠. 플레이스 홀더는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냥 제목이라고만 할까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는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제목은 널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required. 그 다음에 페이지가 딱 떴을 때 여기 포커스 줄 거예요. 오토 포커스. HTML 할 때 다 썼던 한 번씩 해봤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본문을 입력을 해야 돼요. 본문은 텍스트 에리어로 넣어주시면 돼요. 텍스트 에리어. 여기는 많이 크지 않게 할게요. 행 5개. 행 5개만 하고요. 컬럼 이거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그 로우 개수만 있어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필수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 네임.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인 거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 이것도 보드 테이블에 있는 변수, 보드 거기에 있는 거랑 맞춰주시면 편해요. 보드에 컨텐츠라고 했었잖아요. 컨텐츠. 그렇죠? 여기도 플레이스 홀더를 주시면 무엇을 입력할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본문, 글 내용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여기도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required. 인풋은 텍스트 컨텐츠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드 태그가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엔드 태그를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를 따로 써주셔야 돼요. 따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input 타입은 텍스트 아이디니까 텍스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name 여기는 유저 아마 제가 보드 만들 때 유저 아이디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문자 아이디라고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레이스 홀더인데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제가 일단 요거는 나중에 지울 겁니다. 밸류 속성을 줄게요. 밸류에다가 admin이라고만 할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스 홀더가 보이지 않아요. 밸류에 저장한 값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한 인풋에 입력한 값이 화면에 보이게 되고 플레이스 홀더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두 개를 놔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얘는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요건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되냐면 input, type, sub 및 버튼이 있으면 돼. 그죠? 글 작성 완료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value, name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value 속성에다가 작성 완료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현재까지 작성했던 거 싹 지워버리는 게 있어요. input, type, reset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set. 이거는 뭐 작성, 취소. 이런 거를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취소를 위쪽에다 넣을까요? 작성 완료를 오른쪽에다 넣고. 아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 근데 폼에서 지금 없는 게 있죠. 액션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속성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문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결정을 할게요. 일단은 본문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get 방식은 그렇게 적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액션은 이 폼 양식을 어디로 보낼 거냐, 어떤 컨트롤러로 보낼 거냐거든요. 어떤 컨트롤러로 보낼 거냐기 때문에 주소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자, 그러면 테스트 하실 때 색을 작성 페이지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되게 막 이상하게 나왔죠. 제목, 본문,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아이디, 작성 완료 버튼, 취소 버튼. 어쨌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죠? 제목 들어가 있고, 본문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리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아이디가 어드민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다 제목 입력하고, 본문 입력하고, 작성 완료 버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게 있겠죠.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들지 않았고.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이디도 그러고 보니까 아이디도 required죠. 네,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작성자 아이디 없으면 안 돼요. 네, 되셨죠? UI 조금만 꾸며볼까요? 우리 UI 조금만 꾸며보면 헤더, H1 헤더? 네, 헤더에다가 전보트론 텍스트 센터. 여기가 바뀔 거예요. 여기가 셀 고침. 네, 여기가 바뀌었죠. 근데 요거는 전버튼은 쓰지 말고 다른 걸 써주시면 메인하고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고 자 여기 input, type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 클래스 속성을 줄게요. input에다가 form control 이라고 줄게요. form control. 자, 이거를 텍스트 에리어에다가도 줄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에다 줄 거고 여기 인풋에다가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인풋에다가도 똑같이 줄 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이죠. 그 다음에 취소 버튼에도 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만 더 추가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그죠? 클래스 속성들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제목, 본문, 그 다음 작성 완료 버튼, 취소 버튼.
좀 더 예쁘게 잘 꾸며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중간중간에 BR만 넣으셔도 좀 바뀔 거예요. 텍스트 에리어 넣기 전에 BR 넣고요. 인풋 넣기 전에 BR 넣고, 여기도 인풋 넣기 전에 BR, 여기도 인풋 넣기 전에 BR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보이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약간씩 떨어져서 보일 거고요. 떨어져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버튼 속성을 더 주는데, 버튼 success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 뭐가 있더라? 색깔 버튼 페일은 빨간색으로 나올 텐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3 스쿨즈에서 부트스트랩 버튼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고요. 버튼에서 석세스가 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초록 색깔이고, 취소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크로 할까요? 세컨더리로 해볼게요. btn 세컨더리. btn 석세스, btn 세컨더리 이렇게 바꾸시면 보이는 게 여기죠? 여기인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제목, 본문, 그 다음에 아이디, 작성 완료, 취소. 그 다음에 옆으로 배치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클래스들 조절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취소 버튼은 여기에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취소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그냥 리셋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 기능밖에 없고, 작성 완료는 포스트로 보내는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그 부트스트랩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서 폼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부트스트랩 폼즈, 여기도 어떻게 폼을 만들면 되느냐 이런 것들 있어요. 폼, 그 다음에 폼 그룹, 그 다음에 폼 컨트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폼 컨트롤을 빼볼까요, 한번? 버튼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버튼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기도 하네. 그러면 얘네들은 BR 없이 그냥 옆으로. BR 없이 새로 고침. 그럼 작성 완료와 취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폼 어떻게 만들까, 인풋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CSS 클래스 이름들을 가지고서 스타일을 입혀주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주는 것까지는 했어요. 보여주는 것까지는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페이지에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할 거잖아요.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네, 텍스트 에리어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클릭한다, 이거는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낸다예요. 그죠?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낸다.
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웹 서버가 리퀘스트를 받을 거예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서 리퀘스트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러한테 위임을 하겠죠. 이 컨트롤러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서비스. 그 다음에 DAO 해서 얘가 어디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인설트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에도 인설트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DAO에도 인설트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SQL 문장은 어디에? DAO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인설트가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인설트가 끝나면 성공했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라고 돌아왔을 때 이 컨트롤러는 어떤 JSP로 갈까요? 여기 남아 있어요? 아니죠. 어디로? 목록 페이지로. 그죠? 목록 페이지로. 인설트가 성공하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로 딱 가면 새로 생긴 글이 제일 위에 딱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생각되십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의 그런 카페나 그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일 거예요. 시나리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어떤 주소로 보내야 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인설트 그대로 보낼 거예요. 왜? 이미 컨트롤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가 있고 요청 방식만 바뀌면 되잖아요. 링크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는 get 방식의 요청. 그 다음에 폼에서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는 포스트 방식의 요청.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get이냐 포스트냐 요거 결정해서 get이면 JSP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이면 서비스를 호출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디가 수정이 돼야 되냐면 보드 인설트 컨트롤러가 수정이 돼야 돼요. 보드 인설트 컨트롤러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보드 인설트 요청인데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둘 다 올 수 있는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그제큐트가 무조건 얘를 리턴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리퀘스트에 따라서 get 방식이면 얘를 리턴하는 게 맞고 포스트 방식이면은 서비스 호출해서 인서트 해라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투두가 뭐냐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청 방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요청 방식은 스트링이에요. 리퀘스트 안에 다 있어요. 리퀘스트 안에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면 get metho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if 메서드가 자 문자열 비교하는 거예요. get이냐 post냐 이거 문자열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열은 비교할 때는 equals 그래서 get 방식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문자로 비교하셔야 돼요. 소문자로 get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청 방식은
요청 방식 request 메서드는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문자 게시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버릴 거냐면 거기서는 return get request response 이거 에러나요? 메서드 없어서 여기서는 return to post request response 이렇게 수정할 거예요. 마치 우리 서블릿 비슷하게 서블릿의 서비스 메서드가 이렇게 하거든요. 서블릿의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전달해준 리퀘스트에서 요청 방식을 알아낸 다음에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이면 두 get 메서드를 호출하고 요청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면 두 포스트를 호출해요.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 뭐 if, else if까지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두 get과 두 포스트. 얘네들은 지금 메서드가 없어요. 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 안에 두 get과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create 메서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create. private string to get 그대로 놔둘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에러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create 메서드 하면 do post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에러가 없어요. 위쪽은 에러가 없고 클래스가 다른 사람은 호출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클래스는 호출하지 않을 거여서 프라이빗이면 충분해요. 리턴 타입 왜 스트링일까요? 리턴 타입이 왜 스트링이냐면 이기제큐트가 무엇을 리턴해야 돼요? 문자열. JSP가 있는 그 위치, 문자열을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이거 문자열을 리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get이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야 이 자리에서 문자열을 리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포스트도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야 이 자리에서 문자열을 리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리턴 타입이 스트링. 그 다음에 request response 이렇게 아규먼트를 줬으니까 파라미터 변수 선언을 request response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get은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코드인데 다시 한 번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두 get은 메서드 호출 좀 할게요. 여기가 보드 insert controller do get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리턴해야 될 거는 아까 괜히 지워버렸군요. 루트 웹 inf 보드 insert.jsp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해야 될 일만 먼저 정리하면 보드 서비스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작성된 글을 DB에 인서트 삽입한 후 어디로 되돌아가겠다? 보드 메인으로 되돌아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테이블을 보여주는 목록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드 게시판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JSP를
그냥 호출하지 않을 거고요. 왜 JSP를 그냥 호출하면 안 되냐면 테이블을 다시 읽어와야 돼요. 인설트가 끝났으면은요.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셀렉트를 다시 해서 가지고 와야 테이블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테이블을 다시 그렇게 하려면 요청을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을 다시 보내야 돼요. 보드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을 다시 보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할 거냐면 redirect main. 이게 뭐냐면 보드 메인으로 포워드가 아니라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페이지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또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일단 여기는 로그를 먼저 출력할까요? 로그. 그러니까 해둘 일은 일단 남겨두고요. 일단 해야 될 일은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보드 insert 폰트 롤러.do post 메서드 호출이고요. 아직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실제로 DB에 인설트 하는 거는 하지 말고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얘가 처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컨트롤러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거는 우리가 execute가 그 메서드에 따라서 리퀘스트 메서드에 따라서 두 개시나 두 포스트를 하게끔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보면 일단 색을 작성 페이지 네. 보드 처음부터 갈게요. 처음부터 메인 페이지 게시판 메인 페이지 색을 작성. 자, 이거는 get 방식이에요. 다시 게시판 메인에서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로그에다 지울게요. 로그에다 지우고 색을 작성하면 제목, 본문, 어드민이 보이죠. 자, 이거는 get 방식 메서드. 여기 메서드 보시면 컨트롤러가 호출됐는데 컨트롤러는 다시 두 get을 호출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두 get 메서드까지는 제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작성 완료 아직 안 돼요. 왜? 여기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입력. 여기도 입력. 작성 완료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작성 완료, 에러 나요. 이 에러 나는 건 뭐 때문에 에러 나는 거냐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에러가 났고 프론트 컨트롤러 몇 번째냐면 88번째래요. 저는. 제 코드에서 88번째예요. 프론트 컨트롤러에 열려있는 게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여기군요. 이게 프론트 컨트롤러 메서드인데 88번째 라인이 어디냐면 아마 맵에서 get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 맵에서 get을 했는데 get을 한 결과가 이게 널이어서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 그러니까 커맨드에서 메서드는 리턴을 했어요. execute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대로 된 그 URL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보드 인서트에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에서 요렇게 보냈거든요. 요렇게 보내버려 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못 찾는 거예요. 자, 이런 페이지를 못 찾죠.
이런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URL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두 포스트에서 이렇게 리턴해 버렸죠. 두 포스트에서 이렇게 리턴해 버렸고 리턴해 버리니까 어떻게 호출이 됐어요? 이렇게 호출이 됐어요. 이렇게. 보드 리다이렉트 메인 이렇게 호출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URI에서 패스, 컨텍스트 패스를 잘라내니까 남아있는 거는 보드 리다이렉트 메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리다이렉트를 잘라내야 돼요. 그 작업을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해야 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